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임혜숙 장관 후보자, 박준영 장관 후보자,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를 갖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달라 하고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심지어는 정의당조차도 임혜숙, 박준영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노형욱은 부적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그 중에서 특히 임혜숙 가족들하고 해외 나들이 다녔던 그다음에 박준영 부인이 1250점 영국에서 도자기 밀수 의혹이 있는 그 후보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사람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어제 5월 1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특히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 사람 후보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다 하여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 세 사람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야당이 그야말로 생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는 통에 문제가 된 것인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관을 갖다가 강렬하게 이른바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겠구나. 만약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마한다면 결국 인사검증이 실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김외숙 씨 2019년 5월에 법제처장에서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 볼 거 있나요? 조국 법무장관부터 해서 줄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김외숙 씨하고 호흡을 맞추었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인사수석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민정수석실에서는 그것을 갖고 검증을 하게 돼 있죠. 실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 즉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이른바 2인 3각으로 함께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사이에 민정수석이 무려 4명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인사수석 김외숙만은 그야말로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외숙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이길래 저런 식으로 각변한 신임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이에 수많은 수석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다음에 경제수석을 비롯해서 다음에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또 대변인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인사수석은 딱 이번이 김외숙 씨가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인사수석은 조현옥 씨라고 기억도 생생하실 겁니다. 56년생인데 이 친구는 숙명여고,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씨의 숙명여고 후배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죠. 이 조현옥 인사수석을 통해서 결국 김정숙 씨가 알게 모르게 인사에 개입했던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현옥 씨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 동안 인사수석을 했고, 그런 얘기로 단물 빼먹을 때 다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 이후에 2019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김외숙 씨가 인사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김외숙 씨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김외숙 씨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하고 난 다음에 연수원을 마치자마자 본인이 노동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 당시 노동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로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두 사람이 법무법인 부산을 할 때 거기에 우정 찾아가서 저 노동관계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로 당시 문재인 변호사 밑에서 새끼 변호사란 겁니다. 그 당시 김외숙 씨 나이가 1992년이니까 딱 25살 때입니다. 김외숙 씨 1967년생이니까 그때 1992년이면 딱 25살 때죠. 그때 문재인 씨는 40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동생 같고 조카 같고 아마 김정숙 씨도 아마 저 무슨 조카 쯤으로 생각하면서 예뻐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92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2021년까지니까 만 29년 즉 30년을 갖다가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김외숙 씨에게 뭐랄까 집착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면서 이 양반 드디어 임기 말이 온 것이 분명하구나. 주변이 외로운 겁니다. 주변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 팔면서 많이 뜯어먹고 많이 재미보던 친구들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표표히 떠난 겁니다. 언필칭 친문이니 대깨문이니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청와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호흡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씨가 나이 40대, 김외숙 씨가 25살 때 그렇게 15년 차이에 그들이 만난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기 말에 이제는 저 멀리 내려야 될 활주로가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눈에 그 주변에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옆에서 같이 마지막까지 의리 지키면서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30년째 어떻게 보면 동생 같고 어떻게 보면 뭐 같고 어떻게 보면 뭐 같고 이런 김외숙 씨한테 철저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김외숙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1250점의 도자기를 갖다가 밀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박준영 후보자가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 여자 조국이란 말을 듣고 있는 임혜숙 후보자 남편을 갖다가 공동저자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자식들 데리고 국제학술학회 거기 참석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임혜숙 씨를 갖다가 인사검증 실패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김외숙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내년 5월 10일 청와대에서 떠날 때 한두 명 남게 될 이른바 순장조의 수장으로서 아마 김외숙 씨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유가 있겠죠. 앞서도 제가 이제 조현옥 전 민정수석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인사수석은 사람들 이른바 이 사람 저 사람에서 평판 조회해갖고 자 이러저러한 사람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한테도 좀 지시를 받고 해서 이제 풀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 인사 검증해 주세요라고 민정수석실에 넘기면 민정수석실에서 쭉쭉쭉쭉 검토하는데 이 사람은 별표가 쳐 있어요. 별표가 뭐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 관심 인물. 또 달표가 2개 쳐 있어요. 김정숙 여사님 특별 관심 인물. 이런 게 쳐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조현옥 씨나 지금 김외숙 씨 두 사람 공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어떻게 보면 인사 패턴과 흔한 이야기로 인사 갖고 장난질을 쳤다면은 거기에
비밀을 알고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 김영삼 DJ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해도 다 보면은 재벌들하고 알게 모르게 조금 보이게 안 보이게 왔다 갔다 달리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관행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 권양숙 씨 누구한테 돈 받았습니까? 박연차한테 돈 받은 거 아닙니까? 7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그냥 꽁으로 받았겠습니까? 자, 저는 권양숙 씨가 설마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과거 명성황후로 알려져 있는 민비 그리고 고종 이 두 사람의 흔적들을 보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임금과 왕비가 관찰사, 지방 수령들, 군수 자리를 갖다가 몇십만 냥의 자리를 파는 그러한 기록들이 철저히 나옵니다. 결국 보면 예전에 큰 대형 공사가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정치자금을 한모탈이 뚝뚝 뛰는 그런 역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점점 그런 것이 어려워지면 결국 가장 손쉽게 그래도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사를 통한 이겁니다. 인사를 통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국 김외숙 씨나 그 전임자인 조현옥 씨 같은 경우 조현옥 씨는 김정숙 여사하고 각별한 사이고 김외숙 씨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 이러저러한 일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김정숙 여사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김외숙 씨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3인방한테 어떻게 보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순실이가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무슨 문고리 3인방이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습니까? 떠나고 없으니까 믿고 마음을 트고 얘기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 그래도 나의 흉엄을 내가 방구를 껴도 흉보지 않을 사람, 내가 트림을 해도 흉보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에게 믿거니하고 인사해가는 상당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약점 아닌 약점을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갖다 지금 막판에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목을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제 나와서 인사검증 실패 아니다 라고 잘랐고 오늘은 자 이번 금요일까지 3명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보내주기 바란다. 아니면 나 바로 그 다음날 임명할란다. 국민들이 아마 화를 어마어마하게 낼 겁니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자기들하고 초록이 동색인 정의당조차도 최소한 임혜숙, 박주영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젠 화를 낼 기력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뻔히 국민적 반발이 있음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문제 갖고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씨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파지티브한 차별화는 하겠다. 정말로 보면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 정세균 씨 공이다. 만약에 본인들이 대선에 꿈이 있다면 최소한 이 문제 갖고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대통령 각하께서 알아서 하셨겠거니 라고 그냥 슬그머니 외면한다면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다 공이 국민들로부터 질책받을 겁니다. 자, 당내에서 반발, 또 보면 차기 대선 주자들로부터 반발이 번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 때로는 측은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쌤통입니다.